지금 뭐 저희가 이제 다른 채널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대박 그 꿈을 얘기하고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액트지오사에서 직접 와서 이제 브리핑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국정 긍정률을 반등시키는 데 있어서의 재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저도 이제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첫 번째는 이게 해묵은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만약에 뭐 산유국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너무 오래 꿨어요. 지금 이 꿈이 그래가지고 길몽이 될지 악몽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산유국의 꿈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가 미미하죠. 음.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액트지오사가 뭐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게 빼박이다. 정말로 아주 큰 대박을 안겨다 줄 것이다. 네. 라고 하느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다. 예.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그 회사들이 벌써 달려왔을 것이고요.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을 텐데 외신의 반응도 되게 차갑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대단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네. 그 발표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든 게 정리된 상황에서 이 최종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최종 상태를 보여주고 도장 찍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산자부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이거 뭐 좋은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막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할 만한 것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대통령 스스로가 되게 지금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고 그래서 성급하게 실마리라도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가지고 네.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줘요. 음. 예,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꾸준히 얘기가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였다면 네. 7광구 지금 이게 8광구잖아요. 네. 7광구가 대륙풍 저 끝에 머리인데 7광구도 지금 그지 어떻게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예, 일본이. 일본이 7광구를 통째로 대한민국 정부에 갖다 바치겠다. 우리는 그 손 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얘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고집 부리다가 그냥 발을 빼겠다고 하는 거니까. 버티기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본이 버티기 하고 있다가 일본이 가져갈 가능성이 낼름 있는 먹으려고 것이고. 지금 하고 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 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가서 이것저것 다 들어주고 일본이 원하는 것 하여튼 비율을 다 맞춰주고 결국 7강으로 가져왔다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8광구다. 근데 8광구 옆에서 아니 세상에 지열 발전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지진이 나는 판에 그 지진 때문에 얼마 많이 괴로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되고요. 음. 그거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고해 볼 때 과연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을 일인가? 정말로 액트지오가 좋은 방법론으로 거기에 무엇인가를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면 뭐 민관 협력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 공부하신 교수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시라고 해서 다 검토하고 검토 끝내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짜 제가 아이고 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이고 급했구나. 예 아쉽죠. 이게 또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뭐 부푼 가슴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혹시 이 오마이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월 8일자 경향신문에 대통령의 메시지 대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소셜 빅데이터 그러니까 발언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의 연관어 20개를 주르륵 뽑았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4명의 대통령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3명이죠. 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이렇게 해서 4명을 분석했는데 재미있는 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할 때 명사를 우선 추출하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10개 다 추출했어요. 뭐 형용사, 뭐 동사. 네. 자 여기서요. 제가 그거를 보고 놀랬던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만 동사가 안 나와요. 20개 중에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연관어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정책의 연관어로서 1번이 추진하다입니다. 추진하다. 네.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도 동사가 나옵니다. 추진하다, 뭐 지원하다,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동사, 노력. 움직인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만 동사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 어퍼컷 세레머니 이거는 말이 아니니까 안 들어갔겠네요. 어퍼컷. 어퍼컷 세레머니. 정책과 관련된 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진짜 어퍼컷은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나? 하겠다는 바로. 게 없나? 예. 예. 지금 이 5월 5주 결과 이제 다음 네. 주면은 6월 두 번째 주. 2주 결과 나오겠죠. 네. 6월 2주 결과가 나올 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설익은 뭐 유전, 네. 산유국 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믿고 지지하기가 네. 지금 쉽지 않아지고 있다 점점. 그러니까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정말 바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되는데 물론 이 석유도 나오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지금 이 현 상태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건 가능성이 크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나온 따라붙는 얘기가 부산 엑스포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산 엑스포 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성원을 보냈는데 결국 돈 쓴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몇 천억 쓴 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뭐 시추공 뚫는데 뭐 1,000억이라고 하는데 5개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5천억. 근데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다 더하면 1조 2천억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써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책임, 그 비판, 그 비난은 대통령이 다 고스란히 지는 거 아닙니까? 발표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아니 정말로 석유가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분들께 좀 이걸 꿈이라고 산유기가 꿈이라고 하는데 네. 꿈 참 깨고 나면 또 허무하지 않습니까? 꿈이 현실이 될 해야죠. 수 있다라는 해야죠. 확신이 있어야 대통령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예. 약간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 지금 약간 좀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최고의 결정권자인데 예.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희망을 정말 보여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니까 지금 당장 전화기 내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종섭 장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사 받아라 국민 앞에 설명해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얘기는 안 나오고 석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거기 와서 아니 전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웬 석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석유 개발이라는 게 차라리 뭐 신재생 에너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좀 현실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석유라는 아리백. 건 그렇죠. 아리백 해보겠다. 예. 근데 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화돼서 이제 뭐 대통령 목소리로 이렇게 어떤 정책 추진으로 네.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뜬구름 잡는 식의 석유가 나온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뭐 사자방 뭐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대강 사업에 뭐 자원외교 뭐 방위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방산 예. 뭐 방위산업 얘기 나왔었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4대강 사업 아무도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뭐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 맞습니다. 발표된 다음에 주가 오른 거, 예, 그다음에 시추하게 됐을 때 이 시추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또 어떤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요. 그때 이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처음 등장하면서 네. 뭐 기름값이 묘하다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름값이 확 뛰고 왜 뭐 환율 뛰고 그렇게 돼서 당시 달러 쥐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큰 돈을 벌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름을 써야 되고 난방비, 냉방비에 그렇죠. 써야 됐던 그 그 에너지 국민들. 소비 입장에 있었던 국민과 작곡금 기업들은 에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따지자면 지금 그 꿈 있잖아요. 네. 꿈을 심어줄 때 이게 꿈이 잘못하면 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네. 희망보다는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저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 대응도 있고 아리백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그 압박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도 큰일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을 이제 이야기할 때 신재생 네. 에너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신뢰가 좀 갔을 텐데 네. 저는 지금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음. 이거는 진짜 이게 잘못하면 우리 그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사의 압박이 조여오기 때문에 아, 당장 뭐라도 국민 많은 뭐라도 분들의 해야 눈을 된다. 이쪽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 없게 의심이 되는 든다. 거잖아요. 이게 다음 주 갤럽 조사나 다른 조사들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예. 되고 있는데 이 결과 분석 또 국민들의 판단 이게 작용이 되겠네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엑스지오에서 이야기한 골자도 아까 뭐 초입에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뭐 또 나온 얘기가 석유는 상당 매장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가스는 리스크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꾸 리스크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도 지금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예.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다 나는 네. 이 얘긴데 그러면 리스크가 상존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꿈을 이야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꿈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고 그렇죠. 깨야 된다. 잠에서 깨야 된다.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현실을 봐야 된다. 네. 이거는 저명한 그 에너지 관련, 석유 관련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뭡니까 전문가 교수분도 네. 그걸 그렇게 계산해서 뭡니까 삼성 시가총액의 몇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공교롭게도 그게 뭐 2,000조 예, 그런 관점보다는 2,000이 붙어서 그러니까요. 그게 네. 좀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아니 민간 전문가들이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이건 좀 그래요. 제 느낌상 네. 대통령이 마이크를 딱 잡고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네. 이미 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 합의가 됐어야 됩니다. 아, 예. 그렇네요. 합의가 되고 그게 여론인데.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식인 사회 그리고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 검증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거는 괜찮다, 안전하다. 하고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하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너무 급했네. 그렇죠. 이게 너무 급해요. 이게 저게 석유가 묻혀 있어도 급해요. 네. 제가 봤을 땐 참. 이거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네. 메시지에 대해서 음. 굉장히 좀 무게감 없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건 분명한 거. 네.